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무료 구독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자식의 배신 5가지 유형을 전해드릴 거예요. 읽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빼앗는 배신입니다. 부모는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재산을 모읍니다. 이러한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거나 관리하게 하는 경우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부 자식은 부모의 신뢰를 악용해 재산을 가로채거나 부모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부모의 집과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는 부모에게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남깁니다. 부모의 노력과 희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러한 배신은 부모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노후를 대비해 마련해둔 집의 명의를 아들에게 미리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모의 동의 없이 집을 팔아버린 후 부모에게 아버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라며 요양원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충격을 받아 몸과 마음이 무너졌고 결국 자식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전에 확실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자식에게도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며 부모와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재산을 노린 배신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배신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질 때 자식의 도움이 절실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만 일부 자식은 부모를 외면하며 부양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맡기거나 방치하며 심지어 연락조차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부양받았던 시절은 잊은 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큰 배신감과 고독을 안겨줍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희도 바빠서 못 도와드려요 라고 말하며 부모를 외면했습니다. 친구는 병을 앓으며 홀로 고통을 겪었고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자식에게 미리 노후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부모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배신은 부모의 삶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소외시키는 배신입니다. 부모는 자식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감정적으로 외면하고 소통을 끊어버리면 부모는 큰 고독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와의 연락을 피하고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도 방문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낍니다. 정서적 유대가 깨진 부모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아들이 결혼한 이후 부모와의 연락을 점점 줄였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부모의 전화조차 받지 않으면서 부모는 점차 심리적 고립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내가 평생 키운 자식에게 이렇게 외면당하다니 라며 상처를 받았고 그 충격은 오랫동안 마음의 병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결혼한 자식과 꾸준히 소통하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식은 결혼 후에도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했습니다. 감정적 소외는 부모에게 깊은 공허함과 배신감을 남깁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부모를 멀리하는 배신입니다. 자식이 결혼한 후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경우는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정을 이루더라도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자식이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부모와 멀어지면 부모는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갈등이 생길 경우 자식이 부모 대신 배우자의 편을 들며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할 때 부모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며느리와의 사소한 갈등 때문에 아들이 부모를 점점 멀리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요구에 따라 부모의 집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였고 결국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지만 이제 며느리만 바라보고 산다며 큰 상실감을 느꼈죠. 반면 또 다른 친구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며 자식 부부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은 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 중재하며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소외는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말과 기만으로 부모를 속이는 배신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기만하고 속일 때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정 문제나 건강 상태를 속이며 부모를 이용하려는 경우 부모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위해 진실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식의 거짓말은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한 사실을 숨기고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을 받아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말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자식과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논의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덕분에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기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배신입니다. 이처럼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부모 자식의 배신 5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 감정적 소외, 부양의 외면, 배우자와의 갈등, 그리고 거짓말과 기만은 부모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와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식 역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